숫자가 말하는 현실이죠.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상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 상사의 어떤 점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더니 자, 전형적인 꼰대 성격인 경우 가장 어렵다. 무능력하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정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직장인들은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어렵다. 아래에서 위로 이야기하는 것만 어려울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와 관련돼서도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죠. 또한 계속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 보면요. 자, 직장 상사에게 원하는 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44.9%가 명확한 업무 지시와 피드백을 원한다라고 답했어요. 무엇보다도 업무 지시와 피드백은 다른 말로 소통인데 상사와 개방적이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본인이 상사가 된다면 어떤 상사가 되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에 1번 일 잘하는 상사, 2번이 소통을 잘하는 상사예요. 그리고 3번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상사. 이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25% 내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와 경영자도 현장에서 소통이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실무자들도 관리자와 경영자가 그 소통을 잘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정보의 불균형, 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과 나오죠. 데이터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예, 이 익명 사이트 이야기예요. 업무상 태업과 보고 누락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이야기가 나오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인 저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아요.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설계 실수, 보고 누락으로 인한 손실이 4, 5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이거 뭐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이야기해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그거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얘기 안 하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얘기 안 한 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그냥 대책 없이 말하는 게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더 문제죠. 정보의 비대칭이죠. 경영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지나가 버리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하고 기업 성장에도 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기업에서는요, 언제나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요. 특정 프로젝트에 어떤 자원을 집중할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지 이런 거 결정해야 되는데 소통이 부재해버리면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선택의 대가뿐 아니라 놓쳐버린 기회의 대가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경영자 여러분들, 직원들과 함께 월요 미팅을 진행하거나 월간 피드백 미팅 진행할 때 야, 월 초에 이거 알았더라면 이러이러게 조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월 말에 얘기하니까 이거 조치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이런 일들 한두 번입니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대부분은 소통 부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큽니다. 기업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비용도 아끼고 기회도 살리고 또는 고객도 섬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머리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현황, 비즈니스의 근간이 무너졌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비용은 자, 직원 한 명당 달력 일당 비용 6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하루를 사용하는데 65,000원이 평균값이라는 겁니다. 직원 한 명당 월 비용이 140만 원, 연간 비용은 1,700만 원, 연간 비용 50명 기준으로 보면 8억 5,800만 원, 자 500명 규모로 보면 80억 6,800만 원이잖아요. 비효율적인 소통은 뭐냐? 한 명당 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과거의 감이나 경험만 의존하는 경영으로는 굉장히 빠른 이 시장 상황에선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효율적인 소통을 하지 못했을 때 직원 한 명당 발생하는 비용이 직원 500명인 경우는 85억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50명인 경우는 8억 5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미국에서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통 없는 조직의 비명, 업무 효율의 저하와 직원들의 번아웃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번아웃을 자주 느끼는 직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번아웃을 느낀다.
병가를 낼 확률이 63%가 더 높고 업무 수행 자신감은 13%가 낮아지고 관리자와 업무 수행 방법에 논할 가능성은 50%나 떨어집니다. 게다가 응급실 방문할 확률은 23%가 너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 없는 직원들은 소통 없는 조직이 업무 저하와 직원들의 번아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조직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국내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인크루트 23년도 8월 달의 조사인데 MZ세대 직장인들 87.2%가 내 상사는 내가 고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사 선택제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내 상사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관점을 해달라. 최근에 저희가 애자일 기반한 OKR 조직 문화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유용성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마음껏 OKR을 발주하면 그 팀을 조직 내에서 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약간 상사를 살짝 고를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서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퇴사할 때까지 그 사람 밑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상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나랑 안 맞으면요. 결국 퇴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OKR을 해서 스크럼을 짜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새로운 사람이랑 좀 조정할 수가 있게 되죠. 특히 MZ세대는요, 과거 세대와 달리 소통과 수평적인 문화를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라도 일본의 한 기업에서 상사와 부하의 배정은 윗선이 한다라는 통념을 깨고 역으로 부하가 상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사 선택제가 일본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도요, 수직적인 회사 문화에서 탈피해서 이직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사 선택제가 좀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기업에서도 이런 영역들이 제조업 기반으로 확산되는 걸 보면 우리가 배울 점도 좀 있죠. 상사 선택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변화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번이요.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문화가 줄어들 거다. 이른바 사내 갑질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2번이 상명하복, 연공서열 문화가 좀 줄어들 거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화될 거다 라는 응답 정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을 깨는 리더, 당신의 한마디가 기업의 방향성입니다. 왜 나한테 안 물어왔어? 왜 나한테 물어봐? 직원들이 느낄 때에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일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나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선포자이자 수호자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먼저 실수해도 괜찮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질문이나 의견에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나는 솔직함과 투명성이 거울이다. 숨기는 거 없습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라는 개방적인 관점. 경영자가 먼저 구성원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도 공유해 주는 겁니다. 또한 듣는 귀, 공감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중간에 자르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라고 당신이 이야기해줘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이러려면 입에 자꾸 꽉 채우고 들어주는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피드백 해주는 건데 어떤 피드백이냐면 태도, 인격, 자질 그리고 권력형 피드백이 있죠. 그렇게 하면 승진 못해. 그렇게 하면 성과급 못 받아. 이런 피드백 말고 행동 지향적이죠.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죠. 덕분에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한다라는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제가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의 이야기를요, 좀 바꿨습니다. 각색을 했습니다. 현장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자, IT 기업이에요.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를 CEO 오픈 오피스 시간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와도 상관없이 어떤 안건이든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른 일정을 안 잡아. 언제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정 잡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본부장 처음 안 오죠? 당연히 안 옵니다. 그런데 나랑 좀 봅시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들어오세요.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부의 문제점부터 개인적인 고충까지 솔직하게 원온원 미팅의 시간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는 금요일 날 오후 2시간은 완전히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고정으로 세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소통이 늘어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성원들과 소통할 때 자유로운 소통이 좀 어렵다. 그러면 시간을 좀 떼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 느꼈어요? 힘들었겠네. 아니,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이런 반응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신규 사업 본부장이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보고했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아, 이게 잘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야,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그거 참고 경영자가 실적이 부진한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도 본부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다. 어떤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공감해 주는 거죠. 들어주는 겁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은 본부장이나 팀장이나 실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 입 꽉 다물고 몇 분 정도 들어주고 계십니까? 신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부장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직면하고 그가 해결 방안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해소해주는 것 관련돼서는 어때요? 본부장이 건의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해주거나 최소한 언제까지 답변을 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거. 아니, 경영자는 직원에게 언제까지 피드백해주세요 말하죠. 그런데 직원은 경영자에게 언제까지 피드백해주세요 말하기가 저희는 하네요. 저한테 오늘 저녁까지는 해주세요. 뭐 저한테는 말합니다만 말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스스로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날 피드백해 주겠다. 그리고 고민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는 내가 답을 꼭 해줄게요. 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제조회사였는데 중요한 전략회의 후에 확정된 내용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쟁점, 경영진의 고민, 본부장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주고 각 본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답변해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들과 임원, 경영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소통할 때 아까 제가 넷플릭스의 4A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때요? 사람 공격을 지양하는 거예요. 자, 신작 게임 출시가 늦어진 게임 회사가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본부장에게 피드백을 줬어요. 아니, 왜 늦어집니까? 라고 질책하는 대신에 최근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런 파트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중립적인 표현을 썼죠. 혹시 리소스를 추가 지원하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냥 따끔하게 너를 야단치리라. 그게 아니라 이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노래 관점에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질책받았다고 느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함 우대의 원칙. 여러분들 이거 조직 내에서 좀 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칠해놨어요. 솔직함 우대의 원칙이에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우대해 주는 것을 조직 내의 원칙으로 세우는 겁니다. 경영진이랑 타운홀 미팅도 하고 리더십 라운지도 하고 그룹 미팅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수있기는 하지만 얼른 말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실수는 너무 안타까운 실수예요. 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도 얼른 와서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아픔이 커요. 아픔이 크지만 그래도 솔직함 우대의 원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솔직하게 빨리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패전 소식을 왕에게 알릴 사람에 대해서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왜요? 왕은 패전 소식을 알리는 그 전령을 반드시 죽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그 안 좋은 소식 알리는 사람은 그 뭐 신적인 어떤 그런 게 주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패전 소식을 빨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원군도 보내고 다음에 작전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옛날 주술적인 관점의 고대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꿔야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잘 되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문제가 있고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솔직함 우대의 원칙.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빨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로 알려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표하는 거. 그래야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진에게 와서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와서 빨리 말하는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